그래서 오늘은 2명의 결석생이 있기 때문에 녹화하면서 14단원 200페이지네요 벌써. 14단원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 요 파트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14단원 얘가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중2 과정에 1차 부등식 배우죠. 그게 좀 생각보다 얇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그 1차 부등식 원래 중2 때 배웠던 거 절반이 1로 옮겨진 겁니다. 사실 여기 14단원도 거의 대부분이 중2 때 배우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너희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만한 것들일 거야. 일단은 뭐 부등식이 뭔지 알 테니까요. 바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을 풀어라. 이 비슷한 질문을 내가 예전에 한번 등식,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배울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등식이었죠. AX는 B를 풀어라. AX는 B를 풀 때 어떻게 정답을 쓴다고 썼는지 기억나요? 참고로 이건 어떻게 푼다고 썼는지 기억나요? 등식은?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기억이 납니다. 안 납니다. 기억이 나요? 한 명씩 불러요?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는 건데? 기억이 난다고 하신 분 어떻게 풀죠? 난다며. 뭐요? 내가 그렇게 알려줬어 이거를. 어떻게 하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 노트를 앞을 뒤적뒤적 하는 것들은 뭐요? 나 진짜 기억. 아이씨. 야, A가 0이 아니면 이거 기억 안 나요? 얘면 이건 무슨 등식은 이제 뭐가 된다? 1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 따라서 x를 구하면 양변을 a로 나눠서 뭐라고 쓴다?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고요. 이런 얼어 죽을. a가 0이면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아니죠. 하지만 등식이고요.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걸 우리가 보통 풀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풀어라라는 얘기는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a가 0이면 어떤 상황에서 x가 이걸 만족할까? 만약에 b마저도 0이면 어떻죠? 둘 다 0이면 주어진 등식은 0 곱하기 x는 0꼴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 x는 뭐라고 했습니까? x 구하는 거라며. x는 모든 수죠. 여러분은 심지어 이 모든 수에다 복소수란 말을 붙여도 됩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를 썼죠? a는 0이지만 b가 0이 아닌 경우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좌변은 0 곱하기 x일 거고 우변이 0이 아니니까 뭐 1 같은 이런 꼴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x값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때 x는 해가 없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x는 이라기보다도 그냥 해가 없다라고만 씁시다. 그냥 만족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납니까? 이렇게 배우지 않았었나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부등식이게? 하면 1차 부등식인가요?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번 등식을 한번 맛을 봤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쟤 역시 1차 부등식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이거 1차 부등식 되려면 어때야 되죠? 조건이 뭔지 기억나요 혹시? A가 0이 아니다죠. 하지만 부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풉니다.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A가 양수니까 개수가 0이 아니네.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죠? 양변을
A로 나눠요.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지금. 양수로 나눈 거니까, 그치? 안 바뀌죠? 따라서 요게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되겠죠? 반대로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는요? 이때도 마찬가지 1차 부등식이죠. 이때 양변을 A로 나누면 이건 음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배웠지. 그치? 따라서 이때는 해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미묘하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양수이거나 음수면 1차 부등식이다라는 큰 틀에서 풀면 됩니다. 당연히 양변을 A로 나눌 거고요. 나눈 값이 양수, 음수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결정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뭐도 있겠어요. A가 0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1차 부등식은 아닙니다, 일단. 하지만 우리는 풀어라, 즉 만족하는 X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X는 어떻다, 이렇게 말이죠. 자, A가 0인 경우는요, 보통 B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B가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말이죠.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A가 0이고요. B가 양수니까 B를 1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는 0이죠. 0 곱하기 X고 좌변. B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 그럼 이 부등식이 되겠네요. 그쵸? 저 부등식은. 다시 한번. 요 부등식이 요렇게 바뀌는 거 이해 가냐고요, 지금. 그쵸? 자,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은 어떻죠? 없죠. 왜냐면은 좌변은 X의 어떤 실수, 중요한 건 실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허수에서는 수의 대소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실수에서만 풉니다. 항상 부등식은. 다시 한번. 부등식은 실수 범위에서만 풀어요. 허수에서는 대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실수를 대입한다 한들 좌변은 어차피 0이잖아요. 우변은 1인데 이게 크겠냐고요.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값이 있다 없다? 해가 없다예요. 그쵸? 이해 가냐고. 이거 지울게. 이건 필요 없지? 자리를 차지하니까 지울게요. 요거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을 거 그랬네. 요거 이해 가죠? B가 0이면요. 이때는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도 0이고 부등호 방향 이쪽이잖아요. 그쵸? 이건 어떻죠? 좌변도 0, 우변도 0. 등호잖아, 등호. 이게 크거나 같다니까 커도 참, 같아도 참인데 지금 같잖아. 그치? 참이죠? 어떤 걸 대입해도 참이니까. 이때 어떨까요?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해 가나요? 모든 실수에 대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거죠. B가 음수면요. 자, 음수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또 마찬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해 가죠? 지금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저 처음에 내가 표시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 가냐고요. 이 부등식 어때요? X에 무엇을 대입해도 좌변은 0, 우변은 마이너스 1. 0이 마이너스 1 이상인 거 맞잖아. 성립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게 모든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를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서 적어준다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A가 0이고 B가 양수면 해가 없다. 근데 A가 0이고 B가 0 이하이면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도 저기 문제 어디에도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지 저 부등식을 풀어라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지. 저걸 그냥 당연히 1차 부등식이구나 라고 푸는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가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부등호 기호가 크거나 같다 나오잖아요. 그치? 좌변이 크거나 같다. 요게 바뀌면 풀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X가 B보다 크다를 풀어라. 지금 등호가 빠졌죠. 그쵸? 등호가 빠지면 이거 답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나요? 1번, 2번은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1번. A가 양수면 어때요? 똑같이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양수로 나눴으니까 방향 안 바뀌고. 그치?
두 번째, A가 음수면요. 마찬가지 1차 부등식이라서 나눌 거고,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여기까지는 저거랑 큰 차이 없죠? 보이죠? 등호 하나 빠졌을 뿐, 그치? 세 번째 케이스를 좀 조심해야겠죠. 세 번째 케이스, 봐봐. A가 0인 경우, 아까 했듯이 총 3개로 나눠집니다. B가 양수인 경우, B가 0인 경우, B가 음수인 경우. 아까랑 비슷하게 뭐 예를 하나씩 더 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이고 B가 양수면은 0 곱하기 X 이쪽 1이라고 하면요. 이 부등식 만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0이 1보다 크진 않잖아, 그치? 해가 없답니다, 그쵸? B가 0이면요, 좌변 0 곱하기 X 우변도 0인데 이게 등호가 빠졌단 말이야, 보다시피, 그치? 그러니까 0이 0보다 크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게 만족하는 값은 없어요.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가 없답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같은 거 생각해 본다면 이건 어때요? 이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겠죠? 0이 마이너스보다 큰 거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고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서 살짝 바뀌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한 가지고 모든 실수가 두 가지잖아 지금, 그치? 얘는. 근데 얘는 어때? 해가 없다가 두 개고 모든 실수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뀔 때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거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처럼 내가 지금 분류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분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그게 일단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201페이지에 있는 뭐 부등식의 성질이 어차피 중2 때 배웠던 거고, 그 뒤에는 202페이지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거의 보이죠? 네 가지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네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네 가지 중에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보여줬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크거나 같다와 크다 두 가지 보여줬다고. 그럼 나머지 작거나 같다와 작다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법 알려줬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본 정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서 나머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 문제 몇 개를 풀 수 있겠네요. 하나, 두 개? 해볼까요, 한번? 오늘 진도를 얼마큼 빼야 되나? 친구들이 없으니까 더 많이 나가야겠지? 어떻게 생각해? 없으니까 조금 나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없으니까 배려해야 없으니까 많이 나가야죠. 그래야 다음부터 결석 안 하겠죠. 사정이 있을 텐데. 아, 사정은 있어요, 각각. 각자 사정은 있는데, 또 나는 언제 쉬는데? 니들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쉬지만 나는 언제 쉬어요, 그러면? 14-1번. 자,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시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등식을 풀란 얘기는 x는 어떠하다 라는 걸 찾아라는 얘기죠. 1번. ax 더하기 1이 x 더하기 a제곱보다 크대요. 얼핏 보면 1차 부등식이지만 a 값에 따라 1차 부등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1차 부등식처럼 생겼으니까 1차 부등식처럼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면 요거 두 개 이항하면 되겠죠? 각각? 그쵸? 그럼 요거 이항하면은 좌변이 뭐가 되겠어요? ax 빼기 x니까 요렇게 되는 거 이해가죠? 우변은 1을 넘어갔으니까 요렇게 되는 것도 이해가죠? 그쵸? 따라서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되겠네요. 일단 그쵸? 자, 아까 했던 어떤 꼴입니까? AX는 B보다 크다. 이 꼴 아닌가요? 꼬라지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 아까 좀 전에. 저 A값, 그러니까 개수죠. X의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0일 때로 나눠서 푼다고 했죠. 그쵸? 따라서 첫 번째. 개수가 양수인 경우. 바꿔 말하면 A가 1보다 큰 경우. 이때는 어때요? 1차 부등식이죠. 그쵸? 나눌 수 있죠. 나눠도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좌변은 x고요. 우변이
a 빼기 1분의 a제곱 빼기 1일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양변을 a 빼기로 나눴으니까. 근데 우변이 인수분해, 이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서 분모를 약분시킵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게 분자가 이거 아니야. 합차 때문에. 근데 분모에 얘가 있어서 약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치? 따라서 정답은 x가 뭐보다 크다? a 더하기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좀 간단 버전으로 적는다면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그때 해는 a 더하기 1보다 크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두 번째 개수가 음수인 경우, 즉 a 빼기 1이 음수인 경우, 다시 말해서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요. 이때는 개수가 음수니까 양변을 a 빼기 1로 나누면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 뭐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쵸? 이거 푸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쵸? 양변을 a 빼기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좌변 어떻게 되죠? x만 남죠? 우변은 마찬가지 a 빼기 1분의 분자인 a제곱 빼기 1인데 이때는 뭐야? 지금 내가 음수로 나눈 거잖아, 양변을.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아까 봤죠? 약분해서 x 플러스 1만 남아요. 그쵸? a 플러스 1만 남아요.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더 간단히 이쁘게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저 두 번째 a가 1보다 작으면 x는 a 더하기 1보다 작다 적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세 번째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디다 적어? 어디다 적어? 세 번째 a가 a 빼기 1이죠. 개수가 0. 다시 말해서 a가 1일 수도 있지 않느냐? a가 1이라면 저 파랗게 네모친 부등식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a가 1이기 때문에 좌변은 0 곱하기 x고요. 우변도 0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저 파란색 네모 부등식, 그러니까 처음 문제열을 살짝 이양한 저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a가 1이면. 따라서 이 부등식은 어때요? x에는 무엇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죠. 왜? 0은 0보다 큰 게 아니니까. 그치? 성립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써? 해가 없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a가 1이면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정답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게.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별거 아니죠. 그쵸? 단지 그냥 문자 하나 추가됐을 뿐. 개수의 문자 하나 있을 뿐이에요. 다음과 같이 나와서 푼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모든 문제들을. 그게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일단 개수에 이렇게 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참 희한하죠? 이해 갔어요? 하면 이해 갔대요. 근데 테스트 점수는 그 모양이야. 이해 간 게 아닌데? 이해가 갔다면은 밑에 있는 유제는 내 생각에는 예제, 이 위에 있는 기본 문제가 이해 가잖아요? 유제는요, 거의 99% 맞출 수 있습니다. 위에서 숫자만 살짝 바꾼 거라서. 따라서 여러분, 유제까지는 능력껏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연습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정성 연습 문제 좀 에바예요. 예, 유형평 같은 건데 일종의 예, 좀 에바예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정성 연습 문제 정말 어렵죠. 유형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유형 연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연습 문제는 어려운데 기본 문제랑 유제는 비슷한 거잖아, 그치 둘이. 그래서 문제가 쉽습니다, 유제가. 거의 99% 풀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숙제를 하셔라. 뭔 말인지 알겠어. 왜 필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니들 가서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이럴 줄 몰랐다. 그러지 말라고. 난 분명히 경고를 했다고. 나중에 니들 감당할 수 있겠냐를 미리 얘기했단 말이야.
2번. 제대로 쓴 거 맞죠? 2번. 이건 어떻게 써요? 마찬가지죠. x항은 뭐라고?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요거 두 개가 x항 아니야. 2항에서 정리하면 a 빼기 1x 이거 아니겠어? 그치? 3 2항 하면 이쪽 a 빼기 3이고 방향 그대로고 2항만 있으니까. 그쵸? 이해 가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할 차례겠어? 당연히.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a가 1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가죠? a가 1보다 크다. 왜? 요게 0보다 크면 a가 1보다 큰 거잖아. 그치? 요게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어때요? 나눴을 때 부등방이 안 바뀌겠죠? 따라서 이때 정답은 뭐예요? x는 a 빼기 1분의 a 빼기 3보다 크다. 이해가죠? 요 계수가 음수. 바꿔 말하면 a가 1보다 작을 때. 계수가 음수니까 양변을 나눌 때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x는 오른쪽이 크다로 바뀌겠죠. a 빼기 1분의 a 빼기 3 그대로 써. 이거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a가 1인 경우는요. 이때는 저 꼴에다가 a의 실제 1을 대입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의 1을 대입하면은 이 꼬라지가 뭐가 되겠냐고. 이 꼬라지가 뭐가 되겠냐고요. 좌변은 뭐가 되고 0 곱하기 x. 우변은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이 부등식이잖아. 그치? a가 1이라는 얘기는 이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한정해서 생각해봐라. 이런 뜻 아니겠어? 따라서 x에 무슨 수를 대입해도 마이너스가 큰 거잖아. 0이. 그치? 그러니까 성립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고 이때는? 모든 실수가 적는다고요. 이해 가죠? 세 번째.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보다 작대요. 와, 냈다 문자야. 일단 좌변으로 이항해서 x항을 묶어주면은 a 빼기 cx 되는 거 이해가죠? 우변으로는 d 빼기 b 되는 것도 이해가죠?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어떻게 나눠야겠습니까? 계수가 a 빼기 c니까 a 빼기 c가 양수인 경우 바꿔 말하면 a가 c보다 큰 경우. 그쵸? 첫 번째 a가 c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가 c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가 a랑 c랑 같은 경우입니다. 그쵸? 이해가죠? a가 c보다 크다는 얘기는 a 빼기 c가 양수, 계수 양수인 경우인데 계수가 양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양변을 나눌 수 있어요. 이때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c분의 d 빼기 b보다 작다. 그쵸? 근데 a가 c보다 작으면 이 계수가 음수가 돼요. 그쵸? 음수로 나누면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x는 뭐라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어렵지 않죠? 그냥 문자가 좀 많을 뿐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마지막 케이스는요. a가 c가 같으면은 좌변은 0 곱하기 x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했죠? 우변의 값이요. 양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변이 양수일 수도 있고, 우변이 0일 수도 있고, 우변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죠? 우변이 양수란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d가 b보다 크단 얘기고요. 그렇죠? 우변이 0이란 얘기는 d랑 b랑 같단 얘기고요. 우변이 음수란 얘기는 d가 b보다 작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 세 개에 따라서 봐봐. 일단은 저 파란색 식은 무조건 0 곱하기 x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우변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면은 이런 부등식을 풀란 얘기고 0이니까 이런 부등식을 풀란 얘기고 마이너스 1에 대한 이런 부등식 풀란 얘기.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겁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이해가죠? 힘들면은 이렇게 1, 0, 마이너스 1 넣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 만족하는 x가 있냐고요.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이 1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치? 이거는 모든 실수가 되겠네. 그치? 얘는요. 0이 0보다 작아요? 그럴 순 없죠. 해가 없다죠. 얘는요. 마찬가지죠. 0이 마이너스 작지 않잖아요. 그쵸? 해가 없다죠. 이 부분을 내가 아까 어떻게 압축해서 쓴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압축. 세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압축할 수 있겠어? 그래서 A가 C이고 요거 하나만 모든 실수고 요거 두 개가 없다잖아. 그치?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는
D가 B보다 큰 경우야. 그치? 이럴 때 모든 실수고요. 네 번째로 할까? A랑 C랑 같은데 D가 B 이하인 경우. 이때는 해가 없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처럼 생긴 부등식의 풀이법. 만족하는 x를 찾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가면은 풀어, 풀어서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씨.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문제를 그냥 바로 보면서 할게요. 14-2번. x의 값이 3 이상 10 이하로 y의 값이 2 이상 6 이하로 존재하는 수일 때, 좀 어렵게 말하면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x랑 y랑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최대값 10일 때 y도 최대값 6이야. 이러는 법은 없다는 거죠. 지멋대로 각각 움직인다는 거, 따로따로 서로 영향받지 않게. 그럴 때 1번부터 2번, 3번, 4번이 합, 차, 곱, 목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범위를 구하셔라 문제예요. 이해 가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범위를 구하셔라고 해서, 그러니까 x랑 y랑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할 때 두 수를 합한 거에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까, 이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뭐 쉽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커서 성인이 되어서 알바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달 하루 일당이 최소 3만 원, 최대 10만 원. 하루 일당. 근데 여러분의 이제 그 남친, 여친이 있겠죠? 각각. 그쵸? 커플이 성인이 돼도 커플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앞으로 점점 더 커플하기 힘들어질 텐데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커플이, 피앙세가 하루 일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번다고 칩시다. 그럼 두 사람이 합친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는 거죠? 16이겠죠? 최소는 5만 원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가요? 덧셈은 큰 숫자들끼리 덧셈한 게 큰 숫자 되지 않겠어? 라는, 작은 숫자끼리 더한 게 작은 숫자 범위 아니겠어? 라는 논리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해설을 해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파트가 현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걸 접목시키면 정말 정확한 설명도 가능한데요. 안타깝게도 없어진 거를 또 굳이 배우라고 하긴 또 그러니까 그냥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이해 가능하죠? 그쵸? 아, 그러네. 내가 오늘 일당 아싸 10만 원 벌었어. 근데 내 커플 한 사람도 6만 원 벌었대. 야, 그 우리 오늘 하루 최대 수입 16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참고로 이런 덧셈은 양수, 음수 관계없이 성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y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두 개를 덧셈한 거의 범위를 구하시면요. 역시나 8 더하기 5, 13,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이런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덧셈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음수에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조금 이따 이게 뭔 말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해결됐죠?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x 플러스 y의 범위는 5 이상 16 이하란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럼 뺄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하루 알바비로 최소 3만원, 최대 10만원 받았는데 여러분이 하루 지출 금액, 지출 뭐 오늘 핸드폰비 내는 날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오늘은 그냥 굶었어. 오늘은 폐기 도시락을 먹어서 돈이 안 나갔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 여러분 지출하는 금액이 최소 2만원, 최대 6만원 친다면 여러분 하루 일당 벌고 지출하면은 얼마나 잔액 돈이 남을까요? 하고 한다면요, 최대 얼마나 남겠어요? 그쵸? 내가 수익은 최대치인데 지출 최소로 하면 8만원까지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반대로 최저는요, 돈은 3만원밖에 못 벌었는데 하필 오늘 공과금 내는 날이라 6만원을 내가지고 마이너스 3만원, 적자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x 빼기 y의 범위가 이런 범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 가요?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설명은 원래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방금 든 예를 통해서 그냥 납득을 하시면 됩니다. 납득이 가요, 납득이. 그럼 볼게요. 이 큰 숫자 8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요? 작은 수입과 큰 지출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뺄셈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지그재그 형식을 따라가요. 이해 갔어요? 자, 이게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덧셈과 뺄셈은 음수에서도 성립을 해요. 음수에서도. 무슨 말이냐면은 x의 범위가 3부터 10까지인데 이래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야. 이게 음수가 포함되겠죠, 이 범위에. 그쵸? 지금 x는 뭐 양수밖에 없지만 y는 음수가 포함되죠. 이런 식일 때도 빼기를 시키면 이렇게 둘을 뺀 12가 최대, 이렇게 둘을 뺀 마이너스 3이 최소라는 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덧셈과 뺄셈은 양수, 음수, 이 왼쪽과 오른쪽이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요. 큰 것끼리 더한 게 최대값,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최소값이다라는 것과 뺄셈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를 따라가는 건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x 빼기 y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요. 이해 가요? 얘네들은 뭐라고요? x, y의 범위가 음수가 포함돼도 성립, 이 요령이 성립한다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까처럼 음수가 있어도 말이죠. 자, 근데 세 번째 거부터 좀 달라요. 곱하기랑 나누기는 좀 다릅니다. 일단 곱하기를 볼게요. x는 3과 10 사이, y는 2와 6 사이인데요. 두 개를 곱하겠대, 이렇게. 그러면 제일 큰 숫자 두 개 곱하면 60도 나올 수 있겠네. 그쵸? 가장 작은 것끼리 곱하면 6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범위의 값을 갖는다 라는 게 일단 곱하기의 특징입니다. 이해 가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장 큰 숫자 두 개끼리 곱해서 6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작은 것끼리 곱해서 뭐가 나오고요? 6이 나오고요. 그쵸? 자, 이거는 양쪽이 지금처럼 양수부터 양수까지 이렇게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해요. 곱하기는. 곱하기와 나누기는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x가 3부터 10까지고요. y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6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곱한 거의 최대값은 얼마가 나와요? 60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럼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0도 가능해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 가냐고. 가장 큰 값은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나오는 거지만 가장 작은 값이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더 작아요. 보다시피. 그쵸? 이렇게 곱한 게. 이해 가요? 다시 한번. 덧셈.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예요. 그쵸? 뺄셈. 지그재그예요. 곱셈. 지금처럼 양수일 때는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수가 껴있으면요. 보다시피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가 안 돼요. 범위가. 알겠냐고. 그러지 않아 생각해. 내가 얘기했죠. 이게 정확한 증명이 힘들어요. 설명도 힘들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아, 그러겠네. 더 마이너스 6보다 더 작은 게 있겠네.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이게 양수가 어디 붙었냐, 음수가 어디 붙었냐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바뀔 겁니다. 좌우가. 그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는 되게 곁다리 개념이에요. 이거 지금 배우고 여러분 아마 한 3년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안 쓸걸요, 이거? 그럴 정도로 안 쓰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할 거 겁나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러겠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증명해 주세요? 뭐 어떻게 증명하라고 이거를. x, y를 k라고 놓고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건데 못해요. 이해 가시겠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양수밖에 없을 때는 그게 된다 이거예요. 큰 것끼리 곱한 60이 최대, 작은 것끼리 곱한 6이 최소,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요? 양수일 때는 덧셈과 곱셈은 비슷해요.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라는 룰입니다. 이해 가냐고. 이것도 사실은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 등호 빠지면 어떻게 되게요? 이런 거. 그러니까 x는 10까지 가능하잖아.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y는 6이 안 돼요. 그쵸? 6 미만만 된단 말이야. 그럼 곱한 값에 60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등호가 하나 빠집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등호는 이런 얘기 하는데요. 둘 다 등호가 있어요. 여기 등호가 생겨요. 이렇게. 둘 중에 한쪽만 등호가 빠져도 여기 등호가 사라집니다. 뭐 그런 것도 원래 해야 돼요. 사실은. 학교가 좀 몇 개 더 있긴 한데 안 할게요. 했네?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4번 나눗셈. 나눗셈이 아주 골 때려요. x가 3과 10 사이고 y가 2와 6 사이죠. 나 x 나누기 y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수 알다시피 분자가 클수록 커지고, 그쵸? 분모는 작을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요, 분자는 최대한 어떤 값? 큰 값. 이해가죠? 분모는 최대한 작은 값. 이렇게 조합할 때 가장 큰 수가 나와요. 얼마? 2분의 15가 나오겠죠? 반대로 이 분수값이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언제예요? 분자는 작을수록 분모는 클수록이라서 3 나는 6한 값. 얼마? 2분의 1. 이게 최소값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다시피 가장 큰 수 5는 어떻게 만들었죠? 큰 거랑 작은 거랑 조합해서. 가장 작은 수는요, 작은 거랑 큰 거랑 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아까 빼기랑 흡사하죠. 그러니까 더하기랑 곱하기랑 흡사해요. 그쵸? 그리고 빼기랑 나누기랑 흡사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덧셈 뺄셈은 상관없거든요. 그게 양수음수 하더라도. 근데 곱셈 나눗셈은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x가 3부터 10까지고 y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y 나누기 x, 그러니까 x 나누기 y죠. 최대값 혹시 얼마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알아맞추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최대값 얼마게? 오늘 수업 여기까지 못하겠구만. 땡!
자,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어요. 또 시간 제한 있습니다. 시간 제한 1분이에요. 또 최대값 얼마게? 최소값은요? 내가 한 건 했어. 내가 한 건 했어. 한 건 했대. 난 한 건 했어. 네. 최대값 없어요. 최소값도 없습니다. 이거 무한대까지 갈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됩니다. 뭐가 끝이요? 왜냐면은 나눈 수에 0이 있어요. 범위 안에. 예를 들어서 0.000001 같은 수도 이 안에 있겠죠. x 아무거나 잡고선 얘 나누기 얘 보세요. 얼마예요? 10 나누기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1억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해가요? 10 나누기 얘 하면 1억 나와요. 이해가요? 그럼 이거를 0에 가까운 이런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뭐 100억, 1000억 무량대수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0.000000 이런 수가 있으니 이 안에. 얘 나누기 하면 어때요?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범위에는요,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있죠. 마이너스 0.0001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얘 나누기 얘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도 나와요. 즉 얘는 모든 범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색해지는 거죠. 왜? y에 0 근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플러스 쪽도 마이너스 쪽도. 그러니까 이때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요? 딴 것도 하고 싶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심오한 얘기를 다 설명을 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여러분은 그냥 이쪽이 다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곱하기 나누기도 덧셈 뺄셈과 유사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나눈 거 5부터 2분의 1 사이 이런 식으로. 이해갔어? 그래서 얘네들은요. XY가 양수 범위일 때만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수 범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양수 범위만 고려해서 질문하니까 그렇게 말아두시면 돼요. 근데 또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야, 이거 그럼 이러면 어떨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할 시간에 연습 문제 하나 더 보세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선생님,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면요? 이런 쓸데없는 이제 그만하라고요. 이제 여기서까지 하고 아 그러겠냐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냥. 알았어, 무슨 말인지? 어? 어? 하나밖에 안 맞췄잖아요. 하나밖에 안 맞췄죠? 반밖에 안 맞췄잖아요.